안녕하십니까 청자 여러분, 스포츠인 아메리카의 문상현입니다. 네, 이 워싱턴 내셔널스가 이제 월드 시리즈 진출 1승을 남겨뒀는데, 그 얘기에 앞서 이제 LA 다저스의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이 어제 이제 시즌을 마감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그 기자회견 내용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잘했다. 데이브 로버츠 106승도 했고 자를 이유도 없고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며칠 내에 재계약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팬들이 그런 분노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또 희생양도 만들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릭 허니커 투수 코치 그만두는 거는 그분이 좀 건강도 있고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65살인데 그래서 이제 마크 프라이어가 아마 내년도에는 이제 투수 코치가 될 텐데 그거 갖고 정말 이 성난 다저스 팬들을 달랠 것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스탠 캐스턴 사장이나 앤드류 프리드먼의 이렇게 지금 다저스 야구하는 거 보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팀은 정규 시즌에 굉장히 강하고 플레이오프는 나가는데 월드 시리즈는 우승 못하는 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그렉 매덕스, 존 스몰츠, 탐 글래빈, 트로이카 갖고 딱 월드 시리즈 우승 한 번 했어요. 14년 연속 지구 우승하면서. 지금 다저스가 거의 그런 패턴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젊은 선수들 좋고 그래서 내년 시즌에도 플레이오프는 거의 진출합니다. 자, 이제 이 내셔널스가 1승만 남겨놓죠. 월드 시리즈 진출 1승을 남겨뒀는데 7전 4선승제 승부에서요. 3승을 먼저 거둔 팀의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29번이 4차전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4승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5차전까지 간 승부가 5번, 그리고 6차전까지 간 승부가 2번, 7차전까지 간 승부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004년도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보스턴 레드삭스가 3패로 몰렸다가 뉴욕 양키스를 4연승으로 이끌었었던 경우죠. 그러니까 3패 후에 4연승을 한 거는 그 야구에서는 이 보스턴 레드삭스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 뭐 챔피언십 시리즈나 월드 시리즈를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워싱턴이 이제 뭐 월드 시리즈 진출 이제 거의 9분응선을 넘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이 워싱턴의 최근에 이런 활약을 보면서 브라이스 하퍼가 의문의 1패를 당했다 이렇게 봅니다. 브라이스 하퍼가 이제 그 워싱턴 내셔널스를 떠나고 지난해 오프 시즌에 이 필라델피아 필리스하고 13년에 3억 3천만 달러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하퍼가 7년 동안 있는 동안 그 워싱턴이 4차례 플레이오프에 올라갔어요. 다 디비전 시리즈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지금 워싱턴이 이렇게 잘하는 거는 역시 클래식 야구예요. 선발진의 힘. 그러니까 선발진이 팽팽하게 그 점수 주지 않고 이 경기 운영을 이끌면서 그다음에 중심 타자 그 앤서니 랜던, 후안 소토, 하위 캔드릭 여기서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 야구의 사실은 기본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보면 불펜 야구가 굉장히 강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그 월드 시리즈 진출할 때도 자완 앤드류 밀러의 그런 불펜의 힘, 그러고 나서 아롤드스 체프먼, 그리고 마크 멜란슨, 그 다음에 이 켄리 젠슨이 마무리 투수들이 역대 최고의 그런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또 불펜 야구가 또 시들하고 다시 지금 워싱턴이 선발진 야구를 하고 있는 건데 1차전에서 아니발 산체스가 7.2이닝 동안 그 삼진 5개 잡으면서 무실점. 그 다음 2차전 맥스 셔저 7이닝 1안타에 삼진 11개 잡으면서 무실점. 3차전 또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7이닝 7안타에 삼진 12개 잡고 1실점이 비자책점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에서 이 삼진 12개 이상을 잡고 볼넷을 안 준 경우는 그 게릿 콜하고 그다음에 탐 시버, 스트라스버그 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볼넷 주지 않고 삼진 이렇게 많이 잡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오늘 이제 4차전은 패트릭 고빈이죠. 포스트 시즌에서 지금
이 워싱턴이 8경기를 하면서 선발진 방어율이 1.59입니다. 정말 언히터블이죠. 근데 이 센트루이스가 이 지금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지고 있는데 3차전은 사실 막아줄 줄 알았죠. 사이 영상 후보로 꼽히는 그 잭 플로어티가 4이닝 동안 5안타 4실점을 했는데 볼넷 2개 주고 이제 삼진 6개 잡았는데 이 플레어티가 6월 8일 시카고 컵스전 이후 최소 이닝 교체입니다. 그만큼 지금 센트루이스는 모든 게 다 안 되죠. 그리고 워싱턴은 이 지금 포스트 시즌 영웅이 하위 캔드릭 아니겠습니까? 3차전에서도 4타수 3안타 2루타만 3개 쳤죠. 3타점. 구단 그 프랜차이즈 사상 포스트 시즌 최다 타점이에요. 9개를 작성했는데 뭐 이게 이제 월드 시리즈까지 가게 되면 하위 캔드릭이 계속 기록을 세우겠죠. 그러니까 하위 캔드릭이 보면 초반 이 4경기에서는 14타수 3안타 그리고 그 이후 5경기에서는 21타수 8안타. 근데 그 기점이 어디였냐면 다저스전에서 그 결승 말로 홈런을 친 게 결국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점 8개를 기록하고 있고 OPS 요즘은 이제 OPS 기록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 그게 앞에 초반 4경기하고 최근 5경기가 0.48이라고 지금 1할 1푼 3리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워싱턴이 근데 이 선발진만 좋은 게 아니고 클러치 히터 팀입니다. 그러니까 클러치 히터라는 건 뭐냐면 투아웃 이후에 이 사실 타점을 올리는 건데 워싱턴이 2019년에 투아웃 이후에 그 결과를 보면 모든 게 다 1위에요. 득점, 홈런, 타율, 출루율, 장타율 이게 내셔널리그 1위입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이 사실 디비전 시리즈에서 다저스를 꺾었었던 이유가 다 이런 게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선발진 좋고 선수들이 이렇게 투아웃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런 건데 이 지금 3차전에서도 보면 8득점 가운데 7점이 투아웃 이후에 터진 거예요. 그리고 챔피언십 시리즈 총 13점 가운데 9득점이 투아웃 이후에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은 투아웃 됐다고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트 시즌 사나이는 마운드에서는 스티븐 스트라스버그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최소 6경기 이상의 선발로 나와서 포스트 시즌에서 방어율이 보면 샌디 쿠펙스, LA 다저스, 옛날에 이제 황금의 왼팔로 통했던 쿠펙스가 57이닝을 던지면서 방어율이 0.95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쿠펙스에 대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 클레이턴 커셔하고 비교하면서 이제 그 쿠펙스가 얼마나 위대한 투수였던가. 그리고 30살에 은퇴했잖아요. 그때 미국이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스트라스버그가 지금 41이닝 동안 방어율 1.10입니다. 그리고 다나카도 굉장히 좋아요. 41이닝 던졌는데 똑같이 스트라스버그처럼 방어율 1.3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필라델피아 어슬레틱스, 지금의 그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필라델피아 어슬레틱스가 야구 잘했어요, 여기. 그 코니맥이라는 구단주경 감독.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감독, 최장수 감독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구단주니까 마음대로 감독해도 되잖아요. 누가 자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어슬레틱스에 있었던 조지 언쇼가 62.2이닝 던지는 동안 방어율 2.58. 그러니까 이게 랭킹이 쿠펙스, 스트라스버그, 다나카, 조지 언쇼 이런 순입니다. 3차전에서 이 스트라스버그가 보면 투구 117개를 했어요. 아마 데이브 마르티네즈 감독은 이 시리즈 일찍 끝나고 스트라스버그는 월드 시리즈까지 충분한 휴식이 있으니까 아마 투구수를 이렇게 좀 길게 가져간 것 같아요. 스트라이크 84개 던졌고 타자 상대 28타자 했고 그 다음에 초구 스트라이크 20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적인 투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수는 초구 스트라이크를 던져라, 볼 카운트를 유리하게 가져가라. 그래야 타자가 훨씬 불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삼진하고 볼넷 12대 0이에요. 삼진 12개 잡는 동안 볼넷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체인지업으로 삼진을 무려 8개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체인지업이 그렇게 좋아요. 뭐 유현진 투수도 체인지업이 좋지만 이 유현진 투수는 좀 스트라스버그보다는 구속이 조금 떨어지는 체인지업이지 않습니까? 워낙 스트라스버그가 빠른 볼이 더 유현진보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12개 삼진이 전부 오프 스피드
삼진입니다. 그러니까 페스트볼 삼진은 없었어요. 그만큼 그 오프 스피드라는 거는 페스트볼 아닌 거는 다 오프 스피드로 여기서 봅니다. 체인저, 슬라이더, 뭐 커브 이런 거 다 이제 오프 스피드 볼이에요. 그리고 지금 스트라스버그가 이 포스트 시즌 4경기에서 3경기 선발 나왔잖아요. 3승에 방어율 1.64, 투구 이닝 22이닝에 삼진 33개를 잡는 동안 볼넷 하나입니다. 대단하죠? WHIP 0.86. 근데 왜 제가 이 스트라스버그를 이렇게 자꾸 언급을 하냐면요. 이 스트라스버그가 어제도 이 미국 방송 MLB 네트워크라든지 ESPN에서 스트라스버그가 이렇게 포스트 시즌에서 잘하니까 결국 옵트아웃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스트라스버그가 2009년도에 드래프트 1번으로 지명이 됐죠. 그러니까 유난히 또 워싱턴 내셔널스는 스캇 보라스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그 워싱턴 내셔널스 제너럴 매니저 마이클 리조가 이 보라스한테 꽉 잡혀서 이런 계약들을 많이 한 거 아니냐 그런 또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 브라이스 하퍼도 보라스 그래서 드래프트 1번 지명자 아닙니까? 근데 스트라스버그가 2012년 그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때 이제 풀타임이었는데 팔꿈치 수술 후에 그 후유증 때문에 투구 이닝을 제한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스캇 보라스가 더 이상 공 던지면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팀이 디비전 시리즈 나가는데 스트라스버그 공 안 던졌어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비난 받았습니다. 스트라스뿐만 아니고 보라스도. 그러면 너 그렇게 해갖고 한번 월드 시리즈 우승할 수 있겠냐? 그랬는데 지금 7년 만에 그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 스트라스버그한테. 지금 스트라스버그가 이제 2016년에 7년에 1억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076억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계약은 2023년까지입니다. 근데 보라스가 그 수법이 있잖아요. 이런 투수들은 중간에 꼭 옵트아웃을 집어넣습니다. 그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계약했던 JD 마르티네즈도 다 옵트아웃이 있어요. 옵트아웃은 선수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량이 뭐 변변치 않다. 그리고 지금 FA 시장에 좋은 선수들이 많다 그러면 그 계약 그냥 준수하면 돼요. 근데 지금 스트라스버그처럼 이렇게 포스트 시즌에서 잘하면 바로 옵트아웃으로 나가서 몸값을 더 받는 겁니다. 보라스가 그 계약의 조건에 2019 시즌 후, 2020 시즌 후에 옵트아웃을 하는 그런 계약 조건을 해서 지금 그러니까 결국 게리 콜이 프리에이전트 시장 1번이 되고 2번은 스트라스버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또 유현진이 있죠. 다 이게 누구예요? 보라스 클라이언트들이에요. 그래서 참 유현진 선수가 디비전 시리즈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아쉽다. 그 아쉬운 게 왜 아쉽냐면요. 포스트 시즌은 몸값을 올리는 무대입니다. 스트라스버그가 지금 이렇게 잘 던지니까 옵트아웃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게리 콜도 지금 포스트 시즌에서 이런 호투를 하니까 연봉 4천만 달러 선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유현진 선수 워싱턴 내셔널스하고 3차전 디비전 시리즈 한 번으로 끝났어요. 더 챔피언십 시리즈하고 월드 시리즈에서 호투를 하면 몸값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리치 힐이요. 그때 37살을 앞두고 2016년 12월에 다저스하고 3년에 4,800만 달러 계약을 했는데 리치 힐 그때 울었잖아요. 계약할 때. 왜 그러냐면 리치 힐은 부상, 방출 그렇게 해갖고 12번이나 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4,800만 달러 계약을 했으니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근데 리치 힐이 그런 계약을 맺었던 거는 포스트 시즌에서 2016년도에 디비전 시리즈하고 그때 디비전 시리즈 상대는 워싱턴 내셔널스였죠. 그리고 시카고 컵스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굉장히 잘 던졌어요. 그래서 다저스가 그런 장기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유현진 선수에게 그 5차전 디비전 시리즈 패배는 이런 몸값 상승을 갖다가 원천 봉쇄됐다는 점에서 더 아쉽습니다. 이상 스포츠인 아메리카의 문상열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